지구 책방 여행마을. 안녕하세요. 지구 책방 여행마을 마을이장 꼬꼬마입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잘 지내셨나요? 이제 슬슬 여름이 다가와서 학예 휴가 계획을 짤 시즌입니다. 이번 여름 시원한 곳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표나 펜션 예약하셨나요? 아직 예약 못하셨다고요? 아이고야, 이럴 수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번 여름 저 여행마을이 시원한 책 이야기로 뇌를 청량하게 해드릴게요. 듣고 싶은 컨텐츠나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7번째 낭독 시작해볼까요?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일하랴 살림하랴 24시간이 모자랄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마을이장이 야무지게 독립출판물을 읽어드립니다. 7번째로 소개하는 낭독으로 책 먹기 도서는 무엇일까요? 두둥! 바로 아주 푸른 날들입니다. 식물책이냐고요? 식물책은 아니고요. 우리 양현준 작가님이 쓰고 찍으신 직장인 여행 전문집입니다.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 모두 다 직장에서 이제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삭막한 잿빛의 서울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 양현준 작가님이 가끔 하는 여행을 모았습니다. 그곳에서 찍은 필름 카메라 사진으로 쾌적한 풍경과 거기서 만난 사람들을 사진으로 담았더니 개인적으로 참 예쁘고 청량한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직장인들로서 느끼는 삶과 여행과 사랑에 대한 감정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 사이 회사원들? 그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읽어드릴 제목은 간절함에 대하여입니다. 어떤 것이 간절한지 한번 들어볼까요? 유럽의 소매치기들은 뻔뻔하며 간절하다. 그래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이 불쑥 들어온다. 내 주머니에 내 손 외에 다른 사람의 손이 들어온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나는 아직 여행 중에 소매치기를 당해본 적은 없다. 첫 여행지였던 악명 높은 이집트에서도 별일 없었고 유럽 한가운데서도 문제가 없었다. 왜냐하면 나도 여행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방이나 지갑이 털리는 순간 여행을 망친다는 생각에 언제나 가방을 잘 사수했다. 이것은 마치 게임과 같다. 여행객의 간절함과 소매치기의 감절함, 그 사이 어딘가에 조금 더 간절한 쪽이 승자가 되는 게임. 여행객이 이기면 소매치기는 크게 잃을 것이 없지만 여행객이 지는 순간 여행을 망치고 그 나라가 싫어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난 내 여행이 간절한 만큼 내 가방에 대해서도 언제나 간절하다. 기억하자. 앞주머니는 앞사람의 것, 뒷주머니는 뒷사람의 것. 흔히 여행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희 책방에 오셔가지고 많이 물어보세요. 유럽에 진짜 소매치기 많아요? 그 돈을 카드로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현금을 조금 뽑아서 가져가는 게 나을까요? 물어보시는데 저도 소매치기는 한 번도 당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제 부주의로 이제 자다가 립스틱을 바닥에 떨어뜨려서 잃어버린 그 정도밖에 있는데 저도 작가님 말씀처럼 또 단순한 제 부주의로 인해서 여행이 망쳐지는 기분을 받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방을 꼭 크로스백은 뒤나 옆에 두지 않고 항상 제 배 위에 이제 뱃살을 가리는 용도처럼 그렇게 놓고 항상 앞에 옆에 주시하면서 봤거든요. 주위 사람들이랑 지나갈 때도 이야기를 하면서 가방을 놓는 게 아니라 꼭 가방을 신경 쓰면서. 그래서 저는 소매치기를 당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너무 소매치기만 생각하면서 여행을 망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 흔히 유치원에서 내 자식이 그 장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때 어머님들이 우리 아들 한 컷이라도 더 찍겠다고 진짜 대포 카메라를 들고 찍는데 흔히 말씀하는 것처럼 진짜 내 눈보다 더 좋은 카메라는 없다고 하듯이 이야기도 천천히 하면서 뭐 물건은 당연히 조심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 여행지에서만 느낄 수 있는 감정을 자, 꼭 절절하게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제목은 할레아칼라 서밋입니다. 서밋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여행을 하면서 일출과 일몰에 의미를 많이 두는 편이다. 하지만 시간도 날씨도 잘 맞지 않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만큼 아쉬움을 많이 남긴다. 그 좋은 것들을 내가 원할 때 한 번에 보여주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렇게 꼭꼭 숨겨두었다가 여러 번 시도 끝에나 가끔 한번 보여준다. 아쉬움은 언제나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남겨진다. 어디 일출과 일몰 뿐이겠는가?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어렵게 찾아간 맛있는 식당도 유명한 관광지도 문을 닫는 날일 때가 있다. 여행이 내가 의도한 대로 계획되지 않았다고 해서 기분 상해할 필요는 없다. 삶이 언제는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었던가? 삶이 엇갈리고 여행이 엇갈리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언제나 엇갈리기 마련이다. 아무리 노력하고 이해하려 했건만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언제나 엇갈리고 만다. 하지만 이런 엇갈림들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여행을, 사랑을 간절하게 만들어줄지도 모른다. 이번 여행이 남긴 아쉬움으로 다음 여행을 준비하듯 엇갈림은 우리에게 다음이라는 설렘을 주기 마련이다. 그쵸. 여행지에서 선셋을 많이 보려고 하세요. 흔히 휴양지에서는 이제 보트를 타면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일몰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참 희한해요. 그 여행지에서 일몰을 보면 뭔가 모르게 감정이 많이 짠해져요. 저 흘러가는 해처럼 나도 이렇게 저무는 건 아닌가? 하지만 다음 해가 뜨듯이 나도 내일은 반짝반짝 빛날 거야. 뭐 이렇게 뭐 개똥철학이라면 개똥철학이긴 한데 여행지에서 그렇게 한번 감상적으로 되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제목은 Let Life Come to You 입니다. 영어인데 우리 영어는 어려우죠? 우리 통역병 없나? 통역병? 무슨 내용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30이 되면 많은 것이 변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더 이상 청춘이 아니며 무언가 책임이 가득할 것만 같은 나이. 김광석의 30 즈음의 노래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저리고 기분이 울컥해지는 그런 29의 끝자락이 지나고 결국 30이 되었다. 그런데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었다. 여느 때와 같이 별일 없는 새해를 맞이하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꽃잎이 떨어지고 무더운 여름이 오고 있었다. 세상 만물의 주기는 여전히 변함없이 똑같았다. 나는 나이 앞의 숫자만 3으로 달라진 인생을 살고 있고 변한 것은 없다. 여전히 어른이 되기 싫고 여전히 어리고 여전히 가진 것이 없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가끔 한다. 내일보다 오늘을 소중히 살고 기쁘고 좋은 일들만 생각하며 살고 싶다. 기쁜 일들만 생각하기에도 짧은 인생이다. 참 그 30이라는 뜻이 마음을 아리게 하죠. 뭔가
저는 또 여자다 보니까는 이제 30이면 뭐 이제 끝물이네 이제 이런 말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결혼해야지 이런 말도 있었는데 저는 다른 분들이랑 다르게 뭐 30이 두렵진 않았어요. 뭐 29살 12월 31일 23시 59분에서 1월 1일 0시 0분이 딱 되자마자 제가 막 쭈글쭈글 늙어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정신적으로 성숙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나는 내 그대로의 모습이 그대로인데 단순히 앞자리가 바뀌었다는 거 하나로 나에게 이 사회는 너무나 큰 무게감을 주지는 않을까. 이제 그 걱정이 오히려 저는 많이 됐어요. 지금은 그 앞에 3자리도 조금 더 지나서 좀 그러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예. 10년 전, 5년 전으로 돌아간다면은 좋긴 하죠. 그치만 그때 제가 갖고 있던 이제 어수룩함, 흔히 이제 저녁에 이불킥 한다고 하죠. 그 기분을 또 느끼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때 그 감정을 통해서 성숙된 저라는 사람이 지금 훨씬 더 마음에 들고 지금의 어리숙함과 좀 어수룩한 면을 조금 더 다듬으면 몇 년 뒤에 나는 조금 더 성숙하고 예쁘게 연글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조금이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책 제목은 사랑해입니다. 어우, 낯간지러운데? 뭘 사랑한다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인류가 시작되고 수세기 동안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정의를 내려왔다. 너무나도 많은 정의들은 때로는 공감되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 사랑하는 동안 그 마음의 크기는 정의될 수 있을까? 아마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두 사람이 사랑하는 동안 그 마음의 크기가 서로의 기대치만큼 항상 같다면 사랑이 끝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처음 사랑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두 사람의 사랑의 크기는 항상 똑같을 수 없다. 상대방의 사랑의 크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우리는 실망을 한다. 기대와 실망을 반복하면서 어느덧 사랑하는 사이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이가 되기도 한다. 서로가 기대하는 만큼 사랑의 크기가 늘 같다면 좋으련만 그게 참 어렵다.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표현한다. 당신과 눈이 마주쳤을 때 문득 하는 이 한마디를. 사랑해. 저는 이런 낯간지러운 말을 잘 못해요. 성격상 애교가 많이 없는데 참 이런 글을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해지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사랑이 뭐 남녀 간의 사랑, 남남, 여여 간의 사랑도 있지만 우리 자식에 대한 사랑, 우리 부모님에 대한 사랑, 뭐 선생님이나 직장 동료에 대한 사랑 같이 종류는 참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 정말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못하지만 뭐 좀 부끄럽다면은 아유 막 고마워 막 이런 식으로 조금이나마 애둘러서 표현하면은 쑥스러울지 몰라도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잘하는 사람이 되다 보면은 어느새 내 마음속에 아쉬움이라든가 후회는 없을 것 같아요. 다들 내 옆에 그 사람이 있을 때 잘합시다. 아시겠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책은 60페이지 정도로 꽤나 얇은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 안에 쓰여있는 작가님 말이 되게 저는 엄청 공감이 갔어요. 비슷한 또래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뭐 서점을 하거나 회사를 다닐 때 느꼈던 생각이나 이야기가 작가님도 똑같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아,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이런 위로와 안도감을 느꼈던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느끼면서 생각하는 시간에 단순히 멍 때리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가님이 하나하나 필름으로 찍으신 사진들 이걸 보니까
더 그 감성이 배가 되는 것 같거든요. 책에 들어가 있는 사진에 어디서 찍었는지가 맨 뒤에 적혀 있어요. 흔히 보면은 영국도 있고, 제주도, 이탈리아, 스페인, 서울도 있네요.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찍은 감성스러운 사진이랑 이런 글이 합쳐지니까 뭔가 뿌듯하게 마음속에 식사하기를 두둑하게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오랜만에 식사 맛있게 야무진 책 한 권 읽고 싶다면은 양현준 작가님의 아주 푸른 날들 추천합니다. 다음 주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구를 완전 공략하는 그날까지 지구책방 여행마을이었습니다.